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픈 AI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사용자가 인공지능 챗봇을 사고팔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 GPT 스토어는 챗GPT 유료 사용자가 챗GPT 기반의 맞춤형 GPT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 플랫폼인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애플의 앱스토어라든지 알파벳의 구글 플레이와 유사하게 운영이 됩니다. 사용자들은 카테고리별로 챗봇을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챗봇을 만들도록 허용한 이후에 2달 만에 300만 개 이상의 챗봇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스토어에서는 얼마나 많은 챗봇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고요. 오픈 AI 사용자들이 만든 챗봇은 GPT 제작자가 먼저 승인을 해야지 이 스토어에 자동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점 체크를 해두실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난해 11월쯤에 출시가 예정이 됐었는데 이보다는 조금 늦게 출시가 됐지만 최근에 관련 종목들도 국내에서 굉장히 플레이가 좀 많이 됐었는데요. 오늘장 이 관련해서도 챗 GPT, 그러니까 GPT 스토어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이스트소프트, 엑셈 같은 종목들이 이 소식 이후에 이스트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대규모 손실 가능성만 거론돼 왔던 홍콩 H지수 편입 ELS에 연초부터 지금까지 400억 원이 넘는 손실액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에다가 이 ELS와 관련된 이런 민원 제기 역시나 1000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데 있습니다. ELS 판매 잔액이 큰 4대 은행에서 봤을 때 홍콩 H지수 편입 ELS 상품에서 어제까지 총 403억 원의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판매 잔액이 큰 4대 은행을 조사해서 합계한 결과 H지수가 5,450포인트에 머물 경우에 이달 중으로만 3,453억 원의 손실액이 확정됩니다. 손실 투자자 수만 11,020명에 달하고요. 기간을 넓혀서 3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손실액은 1조 5,751억 원, 손실 투자자 수는 45,151명까지 크게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은 지난 8일부터 12개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안전 판매가 이뤄졌는지 현장 검사에 좀 나선 상황이기는 한데요. 관련 제도도 개선을 한다고는 합니다. 다만 일단은 일이 좀 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어디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해 첫 경영행보로 6G를 포함해서 네트워크 통신기술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서초구에 있는 삼성 리서치를 찾아 6G를 포함한 차세대 통신기술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삼성 리서치는 삼성의 글로벌 연구개발 허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세대 네트워크 통신기술이나 인공지능, 로봇, 헬스케어 같이 최첨단의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날 방문을 통해서 6G 통신기술의 개발 현황이라든지 국제기술의 표준화 전망, 6G와 5G, 어드밴스드 등 차세대 통신기술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래 네트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함께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장은 새로운 기술 확보에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다면서 계속 선제적인 R&D와 흔들림 없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6G는 AI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XR같이 첨단 기술들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데 핵심적인 기술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6G와 관련된 통신장비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이 좀 많은데요. 네 번째 소식도 삼성전자 관련 소식입니다. 상용 로봇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이 CES 2024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지난해 CES에서 발표가 됐던 보조기구 로봇 보핏은 이미 실버타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체 로봇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삼성의 로봇 분야의 촉진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이
CES 2024 개막 첫날인 현지 시간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상용 로봇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핏에 대한 출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B2B로 판매를 시작해서 실버타운 쪽에서 걷기와 보행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피트니스와 필라테스부터 시작하고 더 다듬어서는 나중에 B2C까지 시작하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해서 이 보핏과 관련된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됐고 결국에는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코닉 오토메이션이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까지도 함께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그리고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모녀가 총 2조 8천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그리고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정리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지분만 2조 1,900억 원 안팎인데요.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 SDS까지 주요 계열사의 지분 규모도 5,58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한 이후에 총 12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족들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분 매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IB업계에 따르면 홍 여사 모녀는 삼성전자 지분 총 2조 1,900억 원어치를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해서 어제 장마감 이후에 수요 예측에 나섰다고 하네요. 매각 물량은 홍 여사가 1,932만 4,106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이서연 이사장, 이부진 대표 순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각각 0.3%, 0.1%, 0.04% 규모인데요. 주당 매각 가격은 삼성전자의 경우 어제 종가인 73,600원 대비 약 2% 정도 할인된 가격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시티, UBS, JP모건이 이번에 공동 주관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주관사들은 정규장 마감 이후에 국내외 운용사를 대상으로 해당 지분 매각을 위해서 수요 예측을 진행한 뒤에 개장 전에 블록딜 거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 지분 외에 보유 중인 삼성물산과 삼성 SDS 그리고 삼성생명까지 4개 회사의 지분을 좀 골고루 처분하는 소식까지 전해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여파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장 삼성그룹주들의 흐름까지도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한양행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 미국 존슨앤존스엔 최대 1조 4천억 원대 기술 수출을 했던 유한양행이 앞으로 3년 안에 제2, 제3의 렉라자를 시장에 내놓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진행되고 있죠. 아시아 태평양 트랙 발표에서 2026년까지 혁신 신약을 2개 이상 글로벌 마켓에 론칭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할 혁신 신약 후보 물질로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알레르기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를 주요하게 제시했는데요. 특히나 알레르기 치료제는 현재 임상 1상 단계임에도 이 분야 대표적인 치료제인 졸레오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더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 미국 알레르기 학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내시 치료제도 언급을 했었고 빠른 시간 안에 혁신적인 신약 개발 회사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유한양행까지 함께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 아침에 전해드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소식이라든지 또 어제 전해졌던 TSMC 실적 같이 여러 가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이슈적인 대응들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